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미국의 0.25%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M2 통화량 등의 증가로 시중의 유동성이 급격히 풀리면서 모든 위험자산에는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갱신 중에 있고 특히 중소형주 그리고 최근에는 금, 암호화폐까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국장인 코스피 200 지수 경우도 연초에 2600에서 시작해서 지금 3400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코스피 시장, 국장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운용사에서도 기초자산이 코스피 또 국내 고배당 주인 월배당 ETF의 신상품 등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운용사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타이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타이거 200 타겟 커버드 콜 ETF와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 배당 성장주죠.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를 위클리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로 이번 주에 출시를 했습니다. 분배금은 연 7%로 다소 작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적정 분배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국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프리미엄은 수익을 취할 때 과연 이게 비과세, 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게 맞는지 그러면 결국 금소세라든가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와 국내 대표적인 배당주입니다. 이번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타이거라는 브랜드로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과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위클리 커버드콜을 금주에 새롭게 거래소에 신규 런칭을 했습니다. 한 가지 기존의 코덱스에서는 이제 같은 상품들이 나온 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연간 분배율이 기존의 코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았죠. 연 15% 분배율을 타겟 프리미엄으로 정했는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연간 타겟 분배율은 7%, 그리고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위클리 기존에 또 갖고 있었죠. 오리지널로. 이것도 연 7% 플러스 알파로서 다소 좀 적정한 수준으로 잡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특징을 보게 되면 기초자산은 아시다시피 코스피 200 지수고 역시 옵션 전략은 타겟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ATM 전략, 박스권에서 많이 움직이는 우리 코스피의 특성상 위클리 옵션, 만기 일주일짜리 옵션을 월요일 또 목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주 2회 월 8회 콜옵션 매도를 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만들죠. 근데 그 옵션 프리미엄의 연간 타겟 분배율이 좀 낮다 보니까 콜옵션 매도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 이내가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버드콜 특성상 기초자산 상승률은 80%까지 추정하겠구나 이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통상 우리 코스피 200 지수의 연간 배당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한 1.8, 2%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콜옵션 매도 비중을 조금만 해가지고 한 5% 정도 잡아서 한 7% 정도의 분배율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15일, 월중 배당입니다. 보수는 0.2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리지널 ETF가 있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서 위클리 타겟 커버드콜로 또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여기 연간 분배율은 역시 7% 플러스 알파죠. 이게 왜 알파입니까? 이게 이제 배당주에서 배당이 좀 높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을 더한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뭡니까? 우리 보통 대표적인 글로벌 배당 성장주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슈드라고 하죠. 슈드는 배당 성장주의 교과서이자 정석이라고 할 수 있고 찰스 슈왑이라는 운용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똑같은 로직을 추구하고 이 방법론을 국내 코스피 시장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개 종목을 똑같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금융주 비중이 당연히 높겠죠. 그 다음에 뭐 통신주라든가
또 뭐 기아, 현대차 같은 자동차주, 특히 현대 엘리베이터 비중이 좀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4% 정도 그 지분 비율을 쪼개서 이런 고배당 또 배당 성장 30개를 하나 ETF로 담아서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콜옵션 매도 비중은 20% 이내 위클리 옵션 전략을 쓰고 있고요. 위에랑 다른 점은 요거는 이제 월말 배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ETF를 갖게 되면 하나는 월중, 하나는 월말 배당으로 해서 한 달에 그 배당을 분배금을 2번 받는 또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왜 이렇게 적정 분배율을 조금 낮췄느냐? 우리 보통 그 논리를 보게 되면 그 해당 ETF의 기초자산의 평균 수익률, 평균 성장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50년 이후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통상 한 14%에서 17% 정도 구간이 연평균 성장률이고요. 우리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통상 10% 정도에서 한 12% 정도 수준이죠. 코스피는 연간 8%라고 합니다. 하지만 8% 정도의 연간 성장률인데 분배율을 2배 이상 주게 되면 나중에 원금을 깎아먹을 소지도 있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번에 한 적정 분배율, 보통 그 경쟁사보다 한 절반으로 줄여서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통상 코스피 200 지수의 연배당은 연 한 2%, 여기에 이제 콜옵션 매도 비중을 조금만 해서 기초자산 상승률도 한 80% 이상 쫓아가면서 옵션을 한 5% 정도 프리미엄, 합쳐서 한 7%로 타겟 분배율을 잡았죠. 그러면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국내 고배당과 배당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통상 지금 오리지널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연배당 4.58%입니다. 그럼 여기다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 5%를 더해서 한 9.58, 한 10% 정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판 슈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슈드의 방법론과 노직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슈드의 방법론이 뭡니까? 통상 슈드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10년 이상 꾸준히 지급하고 또 그 배당금이 매년 성장하고 10%씩 성장하죠. 여기에 또 ETF는 니치는 제외하고 그 다른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 그리고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200만 달러 이상인 종목만 추려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그 리밸런싱을 하죠. 매달 3월 중순에 연간 리밸런싱을 또 진행하고 있는 게 로직입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 시장에서도 요 슈드의 로직이 과연 통할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출시한 지가 여기 5월 달에 출시했죠.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그래서 한 내년도까지는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ETF의 기초자산은 보시게 되면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성장 30개 종목이죠. 하지만 옵션의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서로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통상 최근처럼 코스피 200 지수가 급격히 우상향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콜옵션 매도를 했을 때 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러게 되면 보통 그 손실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ETF의 기초자산이 실제 더 많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근데 올해는 다행히도 코스피 200 지수도 상승했고 우리 국내 뭐 금융주라든가 고배당주도 어느 정도 양호하게 수익률이 올라가줬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실 수가 있지만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보다 이 배당 성장주의 전체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전체 ETF의 토탈 리턴 수익률은 또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도 참조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ETF 특성상 최근에는 좀 커버드 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좀 재미는 없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커버드 콜은 제한이 돼 있죠. 하지만 인컴 수익을 꾸준하게 원금 손실 없이 받아보시는 분들은 또 그 심리적인 안정 때문에 또 재미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코스피가 과연 4천까지 갈까요? 5천까지 갈까요?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커버드 콜을 굳이 또 하실 필요는 없죠. 왜? 계속 우상향 간다면 만약에 나스닥 100이라든가 S&P 500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우상향 지수죠. 하지만 코스피는 지금까지 대표적인 박스권 횡보장 지수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5천까지 간다는 그런 어떤 꿈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기초자산 참여율이 한 80%, 또 경쟁사 같은 경우는 70%밖에 안 되는 커버드 콜 ETF는
만약에 5천까지 쭉쭉 우상향한다면 커버드 콜로 굳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죠. 차라리 커버드 콜은 언제 강점이 있습니까? 조금 주춤하는 박스권이라든가 또 횡보장, 우리 대표적인 그 코스피의 국장이 보통 횡보장이죠. 이 횡보장에서는 오히려 기초자산 상승률은 좀 떨어지지만 막 최소 7%, 경쟁사 같은 경우는 한 17%까지의 높은 옵션 분배금을 따박따박 인컴 수익으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횡보장 박스권으로 갔을 때가 더 커버드 콜은 매력이 있을 수 있다. 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에셋에서 나온 이 ETF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우상향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혔을 때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우상향했을 때는 옵션 프리미엄도 좀 경쟁사보다 좀 적고 절반이나 떨어지죠. 그리고 기초자산 상승률도 100% 쫓아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포지션이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커버드콜, 그 기초자산이 국내 지수라든가 고배당주 ETF인 경우에는 특히 옵션 분배금이 그 과세에서 제외되는 게 가장 큰 메리트죠. 우리 세법에 국내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 차익은 과세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때문에 만약에 7% 분배율에서 배당이 연배당이 2%고 옵션이 5%면 요 2%만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5%는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금융소득종합과세 최소 6.6%에서 최대 세율이 얼마입니까? 49.5%의 높은 세율을 한 번 더 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줄일 수 있고 또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개정되죠. 예, 통상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급여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넘었을 때 우리 지역건보료 분들은 1,000만 원 넘었을 때 보통 통상 한 8% 정도가 더 그러니까 과세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8.1%로 연간 한 1.48%가 더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도 여기도 또 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콜 ETF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자산이 국내 커버드콜의 옵션 프리미엄의 분배금은 비과세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만약에 국내 상장 ETF 중에서 뭐 미국 국채라든가 아니면 또 뭐 S&P 500이나 나스닥100 같은 그 해외 ETF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게 되면 무조건 15% 과세고 국내는 15.4% 과세죠. 하지만 옵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다. 하지만 해외 ETF에서의 옵션 프리미엄은 과세다.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되죠. 이걸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 옵션 프리미엄에서 수익이 비과세다 보니까 실질 분배금 수령받았을 때, 즉 인컴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왔을 때 실효세율, 즉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로 내 주머니의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버드콜 ETF를 특히 이제 국내 지수나 국내 배당주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세금 걱정하시는 분도 많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건강보험료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금소세, 금융소득조합과세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분배금 중 비과세 비중이 많다 보니까 금소세라든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감소한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통상 개인별로 연간 세금 내기 전 세정 기준입니다. 내가 이자를 받거나 또는 주식에서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ETF에서 분배금을 수령했을 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또 여기 부동산 임대소득도 물론 여기에 들어갑니다.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어떤 내용이 있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아까 한 번 더 종합과세를 하죠. 그때 종합과세는 여러분들의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임대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까지 다 합해서 한 번 더 추가과세가 됩니다. 이걸 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건강보험료가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건강보험료율이 통상 7.09%예요. 그런데 이게 7.19%로 내년부터 증가가 되고요. 특히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게 되면 통상 8%였는데 내년도부터는 8.1%. 그러니까 지역 건강 건보료 내시는 분들은 이런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초과되면 그 초과된 금액 전체의 8.1%를 추가로 내시는 거고 우리 직장 건보료 내시는 분들은 2천만 원에서 내가
만약에 3천만 원, 1천만 원이 초과됐다 그러면 초과된 부분 1천만 원에 8.1%를 추가로 건보료를 더 한 번 더 낸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개정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보험료와 금소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커버드콜 ETF가 메리트가 있죠. 특히 국내 기초자산이 국내에 상장돼 있는 지수, 배당 같은 경우는 분배금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커버드콜 ETF를 절세 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번 주에 또 전 세계 증시가 좋고 특히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국장 상황에서 특히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새롭게 출시한 지수형 또 고배당주형인 그 커버드콜 ETF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졌고 특히 연동돼서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내용도 다시 한번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강의 도움되셨습니까?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이러한 자산관리 관련, 투자 관련 영상을 계속해서 컨텐츠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든가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